그걸 쌌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표면을 놓지 않은 진실은 승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팀 황건희 주임. 최지희 변호사입니다. 네, 그 영상을 통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재판, 민사, 형사, 행정소송, 소송 절차, 그리고 소송에서 쓰이는 용어 등에 대해서 이제 상식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법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는 게 의외로 많이 없어요. 제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이제 재판이 있는 거고요. 국가기관인 법원이 양측의 말을 듣고 이제 결론을 내려준다 판단을 정도로 해준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사 재판이 뭐냐? 일반 사람들 사이에 특히 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쪽을 원고, 소송을 제기당한 쪽을 피고라고 부르고요. 권리 있는 사람이 의무 있는 사람한테 내 돈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네. 따지는 거지 이제 벌을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형사재판이라고 해서 형벌에 관한 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처벌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가 이제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이제 기소를 해서 시작이 되고 이제 기소를 당하면 피고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피고, 그다음에 형사에서는 피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실 때 피고다 하면은 민사구나, 피고인이다 하면은 형사구나 하는 정도로 이제 아시면 이 뉴스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네, 오늘부터 그래서 하나의 사건으로 민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주임님한테 사기를 쳐서 1억 원을 받았어요. 네. 한주임님이 저한테 1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수사기관에다가 이 사람이 사기쳤으니까 조사를 해서 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고소를 하면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기면 1억을 뭐 나라에서 주나요, 저한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소송에 이긴다고 해서 내 돈이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집행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송은 잘 승소를 하시겠지만 제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고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고소랑 고발의 차이를 간단히 짚어보자면, 고소는 피해를 입었을 때, 고발은 제3자가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시민단체에게 고발을 당한다. 도지코인 때문인가요? 아이, 돈이! 아이, 그만 지져! 내가 더 사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절차를 조금 알아볼까요? 네. 네, 민사 절차는 이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양식이 그거 보고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송이 얼마냐에 네.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소송 비용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인지대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인지대라는 것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소송 가액 비례해서 산정이 됩니다. 100만 원짜리를 소송을 하는 것과 1억 원짜리 소송을 하는 거는 비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달료라 그래서 이제 우편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비용. 네, 당사자 수가 많으면 많아지는 거. 또 가장 신경 쓰실 부분이 변호사 보수겠는데요. 변호사 보수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김앤장을 썼다 이러면 내가 패소하면 완전 망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이것도 소송 가액에 따라서 비싼 소송이면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한도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는 이제 겪을 일이 없길 바라면서 간단히 소개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형사 절차는 검사가 기소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소 전 단계는 경찰이랑 검찰이 수사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벌써 유죄는 아닌데 먼저 구속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구속 기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불구속 기소라고 하거든요. 이건 출퇴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회 지도자나 되게 부자인데 불구속 기소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 특혜 준 거 아니냐.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회장을 자신들과 관계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건입니다. 네, 행정사건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소송은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는 절차고요.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소송입니다. 뭐 당사로 예를 들면은 이제 담배 소매인 지정 거부 처분을 했다, 공무원이. 근데 이 사람 누가 봐도 타사 직원 뭐 배우자처럼 너무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럴 때 하는 게 행정사건. 행정심판, 정도로. 행정소송. 그래서 이제 주의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다음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이게 지나면은 그냥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송 절차를 그럼 안내를 해드릴까요? 소송 절차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진 사람이 불복하면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갈 수 있고요. 2심에서 진 사람이 불복하면 상고를 해서 3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소랑 상고를 통틀어서 상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송이 어떻게 종료되냐? 먼저 판결로 종료가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판사가 법적으로 판단해서 판결문을 써주는 판결로 종결되는 경우가 기본이겠고, 근데 요즘은 판사가 한 번씩 조정의 사건을 넘기거든요. 이게 조정이 뭐냐면 당사자 간에 둘 다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 거죠. 판결보다 둘 다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판사들이 많이 조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정상금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이런 거는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말고 민사 조정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는 임료 조정 신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사나 조정장 앞에서 당사자들이 조정 통해서 합의점 만들고, 법적으로 이거는 판단받기보다는 이제 판사 주재하에 아니면 조정장 주재하에 이제 협상을 한다. 맞아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불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종결이 되고요. 조정 말고 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정을 먼저 해보는 이유는 소송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정을 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정으로 성립이 되는 게 좋겠죠. 네. 잘 배우셨으니까 이제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많이 생기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점주가 채권 터졌다 많이 하잖아요. 채권이 담보를 초과해버렸어요. 아니면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줍니다. 소송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먼저 법무팀에 법리검토 의뢰를 하십니다. 이 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는지 이거를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 경위대책 보고를 하십니다. 이 소송을 하겠다, 합의를 합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받는 절차고요.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법무팀한테 소송 의뢰 업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소송이냐? 정상금 청구해소,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해소. 소의 종류는 민사소송. 이 되겠습니다. 합의밖에 없네. 합의. 임대인이 너네 나가 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러면 소장이 우리 회사에 날라오겠죠? 네. 대부분의 경우 법무팀으로 직접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 영업부서나 해당 이익부서에 통보를 해드려요. 이 소송을 저희가 대응해서 잘 이길 수 있을까 또 검토를 한 다음에 경위대책 보고를 또 내부적으로 하시고 회신 업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아셨으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주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궁금하신지 댓글로 써서요.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법무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